홍정욱 씨가 쓴 그 자서전 중에서 그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 5년 후에 자기의 어떤 삶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읽은 책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변화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책 읽기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자기만의 다시 그것을 재해석을 통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경험,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체득화시키게 되고, 또한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팀 페리스 같은 경우가 말한 것처럼 그 타이탄이 되겠죠. 위대하고 뭐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어떤 울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야만이 자기가 자극을 받아서 더 이렇게 나은 그 사람들을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책을 읽는 것과 여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행에서도 사실은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일상적인 비상적인 어떤 만남, 계속 그 아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것은 사실은 자극이 되지 않고 그냥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의 어떤 만남, 새로운 만남, 그건 어떤 자극을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 우주 통행을 하는데 항상 차는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서는 좌측 통행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상당히 신기하고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좌측으로 다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그저 고정관념화된 것이죠. 차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우주 통행을 한다. 그게 법이니까 위반하면 또 실제로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좌측 통행을 한다는 것,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주 통행에도 이런 이점이고 좌측 통행에 이런 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차는 꼭 우측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좌측으로 할 수 있고 선택의 문제고 이런 이점이 있고 저런 이점이 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차를 보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그냥 고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또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의 원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풋이 중요하다. 인풋은 결국은 책 읽기,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그 어떤 삶에서 어떤 보여주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중요한 인풋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그 인풋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책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분도 많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인풋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독려할 수 있느냐? 거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처럼 제가 소개를 한다든지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 같은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책을 찾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자기가 활용해서 얘기하고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책을 읽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또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자기 의견까지 붙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과정이고, 그건 창작이나 마찬가지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말로 하거나 아니면 또 글로 써 본다는 것은
굉장히 더 자기 그런 어떤 자기 분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고, 또 그런 어떤 아웃풋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만남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돼서 완전히 자기 그걸 하는 그 즐거운 과정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글 쓰고 말하는 과정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 자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뭐 장점은 어떻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점은 어떤 것이며, 본받아야 할 점은 어떻고, 또 너무 인상이 어떤가, 이런 것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머리 내에서는 그 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작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머리 내가 손이나 뭐 입을 통해서 그것을 그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죠. 뭐 정리가 뇌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흥얼거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어떤 그 언어로서 표현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만약에 그러니까 아웃풋을 많이 하게 되면 인풋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아웃풋과 인풋 과정이 계속 꾸준히 쌓인다 보면 자기가 그 체득화됨으로써 스스로 굉장히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웃풋과 인풋이 적절히 필요하고, 인풋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 읽기와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 특히 새로운 만남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그 책 읽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배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뭐 말로서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 남기다는 과정이 그런 좋은 인풋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활력화가 된다는 거죠. 좋은 그런 인풋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5년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더 그 업그레이드 돼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차별성을 가지고 또 우수성을 가지는 그런 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죠. 어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인풋을 넣고 또 노력을 한다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큰 기쁨을 찾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